코리아 바이 투자기 오늘은 캔톤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28가지 문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민 캔톤이라고 명명을 해봤고요. 오늘 내용만 한번 쭉 들어보셔도 캔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훈민 캔톤 서문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톤이 이더와 달라 활용처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코리니 백성이 투적구적 할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 문장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게 할 따람이니라. 네, 옛날에 외웠던 훈민정음 서문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캔톤은 먼저 12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근본도 없는 거 아니냐, 뭐 방금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 10월달에 디지털 에셋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냐? DRW의 돈일순 회장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DRW가 뭐 하는 회사인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DRW를 검색을 해보시면 DRW의 돈일순 회장님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이분이 솔라나도 초기에 투자자시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출신이시고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천재십니다. 그래서 DRW는 직원이 약 2,500명 이상의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오직 이 돈일슨 회장님 개인의 돈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확한 재산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캔톤은 댐 언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를 개발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 독자 개발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금융계약은 한마디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여기서 저기로 그냥 장부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금융 거래가 다 되려면 금융계약은 마치 계약서와 같다.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질을 이해를 하려면 프라이버시의 권한과 의무와 계약 당사자 간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즉 계약서 자체가 언어 레벨에서부터 이게 네이티브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톤은 아예 이 금융계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댐 언어를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개발을 하는 데만 해도 벌써 몇 년이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직접 이 금융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톤은 무려 10년을 준비해서 이런 데모 언어를 준비를 하고 네트워크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10년을 준비한 다음에 시시코인을 202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10년간 제품을 먼저 만들고 토큰은 나중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다 준비된 다음에 코인을 냈다는 것은 블록체인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일단 코인부터 내놓고 시장에 판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내러티브를 계속 바꿔가잖아요. 그게 기존의 코인의 내러티브지만 캔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을 완성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시코인을 민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부분의 코인 회사들은 코인을 팔아서 개발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래서 VC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배분을 다 하고 이거를 통해서 시장에 탁 내놓은 다음에 그 돈을 팔아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 개발 자금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리플이죠. 리플. XRP 사람들한테 딥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리플이 계속 사업을 했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히든로드 같은 것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리플은 계속 배를 불린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다 누가 대줬습니까? XRP 구매자들이 다 대준 거죠. 그래서 프리마인이나 프리세일이 없는 거의 유일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런 프로젝트하고 달리 캔톤은 이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게 다른 코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캔톤은 월스트리트의 핵심 기관들이 직접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집행한 디지털 에셋에 다 투자를 했고요. 2016년도에 누가 투자했냐? JP모건,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시티은행, 뭐 더
중요하죠. DTCC, 네, CME 그룹. 예,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25년도 12월에 누가 투자했냐? 나스닥, 네, 나스닥, S&P 글로벌, 네, 이런 IP 캐피탈 이런 데가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도에 삼성 벤처 투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투자를 했고, 이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온 게 디지털 에셋이고, 그걸 통해서 탄생한 게 바로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보니까 뭐 발행량이 무한으로 나와 있던데 왜 이러냐? 맞습니다. 이 코인은, 이 캔톤 네트워크는 10년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거의 50년, 100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은 무한 발행 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유통량은 앞으로 500억 개 이내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한선이 아니라 예측치입니다. 왜냐하면 소각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월 수억 개의 그 코인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소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년간 최대 1000억 개씩까지 발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량은 약 500억 개 이하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년 이후에는 계속 반감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9년 후에 반감기가 예정이 돼 있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연 25억 개로 시시코인이 고정 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개가 발행이 되는데, 이거보다 소각이 적으면 이 코인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25억 개 이상으로 소각이 만약에 더 일어나게 되면 이 코인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 그래서 이더리움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로 그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캔톤은 파편화된 기관 장부들 하나의 네트워크로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다 자기 서버에 따로따로 관리하던 장부 일부를 캔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금융기관의 그 장부를 다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모든 네트워크를 다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장부만 공유를 해가지고 이걸 확대하는 형태가 바로 캔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이나 뭐 HSBC나 BNP 파리바도 각자의 그 장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부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산들이 여기서 온체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캔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365일 24시간 자동 결제되고 정산되는 원자적 거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인은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지만 미국의 국채나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365일 24시간 바로바로 자동 결제 청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T+1, T+2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야 우리 주식 판매한 게 우리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게 이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되면 365일 24시간 모든 거래가 다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다 거래가 됩니다. 왜? 이거에 대한 자동 결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 결제 정산에 관련된 기관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TTCC, 유럽의 유로클리어, 그 다음에 일본의 JSCC, 이것들이 다 캔톤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캔톤은 거래 세부 내용은 거래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체인이면서 모든 거래가 다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특정한 포지션이나 거래가 다른 기관들한테 다 노출이 됩니다. 이거는 금융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톤은 거래 당사자들만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고,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는 이 거래가 이 순서만 조율해주는, 그래서 이중 거래나 이런 것들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캔톤의 프라이버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 프라이버시를 착각해서 캔톤은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라이비트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비트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캔톤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퍼블릭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캔톤에서는 A와 B와의 거래를 절대로 C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프로토콜 레벨에서 보장되는 거의 유일한 L1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EM 언어를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캔톤은 KYC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익명 참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캔톤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신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정부의 규제 체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기관들의 그런 기준을 준수하는 구조를 내장했기 때문에 가장 국가나 어떤 그런 규제 기관이 가장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EC나 CFTC 상품 규제 기관들도 이 수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회피가 목적인 디파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디파이가 블록체인을 흡수해서 디파이까지 흡수하려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캔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원래는 제3자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테러 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제3의 기관이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들이 만약에 필요로 할 때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지키지만 기관의 어떤 접근 가능성을 동시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기관에서 뭐 선택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뭔가 감독 기관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감독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기관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게 금융의 본질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 결과는 완결성을 갖습니다. 이거를 원자적 거래라고 하는데 캔톤에서는 완료된 거래는 회계 기준, 규제 체계 안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완결성 있는 거래입니다. 이게 얘기했던 데모 언어입니다. 이 데모 언어를 통해서 거의 거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산이나 이런 것도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정산까지 끝나는, 결제까지 끝나는 확정적인 거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T+2 결제가 아닌 캔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 거래가 완성되는 그거를 원자적 거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캔톤에서는 100% 거래가 체결되든지 아니면 0% 아예 부결되든지 하는 것들이고 부분 체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거래는 다 거래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0%예요. 예, 그래서 복잡한 다자간 거래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 전체가 체결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자적 거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거래가 완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보 거래나 레포 거래들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동시에 거래가 되는 복잡한 다자거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거래 수수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항상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코인 가격이 매번 바뀌면은 도대체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돼? 그러면 뭔가 회계상으로도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의 기준은 달러로 책정이 돼 있지만 그 비용은 CC로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CC 코인이 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소각이 되고 가격이 낮아 있을 때는 많이 소각이 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가격 CC 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이 BMI 소각 기준이 바뀜으로써 이게 생태계가 밸런스를 찾아가는 이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예측할 수 있도록 USD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고 납부는 CC로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번 민트 이퀴빌리엄이 굉장히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굉장히 신박하죠. 자, 15번째.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를 경유하는 거래에서만 CC가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밸리데이터 내부 거래는 CC 소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브로드리치인데 우리 시스템 내에서만 뭔가 거래가 일어난다. 이거는 CC가 계속 소각이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내부 거래 내에서는 CC 소각이 없습니다. 다만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 국경을 넘어가는 크로스보더 뭐 이런 거래에서는 반드시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 의해서는 CC가 반드시 소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를 거치는 크로스 도메인 거래에서만 소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캔톤의 어떤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DTCC, 유로클리어 등 국경 간의 결제 청산 테스트는 이미 캔톤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2026년도 1월 15일자 뉴스인데 바로 디지털 에셋이 주도하는 주요 금융회사 컨소시엄이 캔톤 네트워크에서 세 번째 거래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온체인 일중 환매
조건부 거래, 즉 레포 거래로서 다중통화, 다양한 담보 유형 및 국경 간 흐름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으며 이는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채택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벌써 세 번째로 성공한 게 2026년 1월입니다. 네, 그래서 국경 간의 어떤 이런 복잡한 다자 간의 거래가 이미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7번째, 캔톤은 리눅스 재단 산하의 캔톤 파운데이션이 거버넌스를 담당해서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은 슈퍼밸리데이터의 온체인 투표로 결정이 되고 글로벌 싱크로나이저 파운데이션이 2025년도 캔톤 파운데이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립적인 지대, 즉 탈중앙화죠. 권력의 분산, 권력의 독점이 아닌 어떤 단일 기관도 이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 50개가 넘는 슈퍼밸리데이터들의 투표로 인해서 거버넌스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단에서 DTCC와 유로클리어가 캔톤 파운데이션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DTCC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 DTCC가 없으면 T+1, T+2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청산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전체 증권, 청산 결제 거의 100%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연간 2.5경 달러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유로클리어가 바로 미국의 DTCC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유럽의 최대 중앙증권 예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유로클리어와 DTCC가 가장 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달에 또 누가 들어오냐? 일본의 청산업, JSCC가 바로 또 캔톤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하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거버넌스 의장을 맡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내러티브로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캔톤 스캔에 들어가시면 매일 캔톤의 거래량이냐 아니면 소각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200만 달러 상당의 CC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약 300만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소각량입니다. 그래서 캔톤에 대한 모든 이런 공개적인 데이터는 다 오픈되어 있다. 그 다음에 20번째, 브로드리지를 통한 미국 국채 레포 거래는 매일 3천억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XYZ에 들어가면 바로 RWA 토탈 밸류가 여기 나오죠. 캔톤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죠. 10억, 100억, 1000억. 네. 3천억 달러 이상이 캔톤에서 레포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로드리지에서 오픈한 데이터가 이렇고 오픈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합치면 3천억 달러 이상, 약 4천억 달러 이상이 매일 캔톤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일이죠. 이더리움 얼마입니까? 네, 겨우 뭐 200억 달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 뭐 솔라나, 스텔라, 아발란체 나오잖아요. 네,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비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1번째, 캔톤 재단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캔톤 재단이라고 치시면 캔톤 재단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55개 슈퍼밸리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믿기 어려운 기관들의 면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미국의 가장 큰 레포 거래 기관이 브로드리지가 당연히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 DTCC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나스닥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닥이 뭐 하는 기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자카드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SBI도 있죠. SBI. 여러분들 뭐 리플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SBI도 캔톤의 진심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 여기 서클도 있고요. 서클은 USDC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관들이 다 캔톤의 그 거버넌스에 다 합류를 해 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째로 캔톤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캔톤은 단일 블록체인이 아니고 여러 플랫폼이 캔톤 글로벌 싱크로나이저 위에서 입점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브로드리지도 자기네 자체 그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오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닉스가 다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TCC도 컴포저 X 자기네 플랫폼이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플랫폼이 이 캔톤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캔톤은 정체성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의 USDC와 JP모건의 JPM 예금 토큰이 함께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톤에서는 크립토 네이티브인 스테이블 코인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통금융의 예금 토큰인 JPM 토큰이 동시에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캔톤은 디파이라고도 안 하고 트레디파이가 아닌 올파이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디파이와 디파이가 결합되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캔톤이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JPM 코인은 이미 캔톤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디파이와 트레디파이 결제 인프라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공존하는
네, 엄청난 네트워크가 바로 캔톤입니다. 네, 그래서 비자도 2026년 3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결제 파일럿에 캔톤을 채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24번째, EVM 지원 및 솔라나 체인링크와의 상호 운영성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톤은 폐쇄적인 단일 체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프라이빗하지 않아요. 퍼블릭 코인입니다. 네, 캔톤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퍼블릭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더리움과 호환을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흡수하고 주요 블록체인과 브릿지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체인 링크를 통해서 각종 오라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예, 그래서 예, 다양한 브릿지를 구축을 해서 뭐 여기에 이제 제로 코인, 네, 제로 코인이 또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 한국에서는 삼성벤처스와 한화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관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화가 2025년도에 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한화자산운용이 CNTN, CC코인 매집회사입니다. CC코인 매집회사 CNTN에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한화가 동시에 이제 참여를 해서 한화투자증권에 투자를 했고, 여기 그래서 디지털 에셋 홀딩스와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의 이 두째아들이잖아요. 네, 한화그룹의 두째아들 김동원 사장이 캔톤 전략에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이제 금융에 몰빵을 하고 있는 그런 두째아들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2025년도 12월에 SEC가 DTCC의 노 액션 레터를 발행했습니다. 노 액션 레터가 뭐냐? DTCC가 국제 토큰화를 하는 데 있어서 SEC한테 문의를 했죠. 이거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SEC는 뭐라고 했냐? 해도 문제가 없다. 예,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SEC가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DTCC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DTCC는 멀티체인 전략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DTCC의 공식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것은 캔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DTCC는 국제 토큰화 실행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한 컴포저 X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 파트너로 발표된 에런 블록체인은 캔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50개 기관 이상이 금융기관이 DTCC의 산업 실무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이나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뭐다? 캔톤의 슈퍼밸리데이터로 등록이 돼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또 뭐 발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파트너는 캔톤이 유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8번째, DTCC의 국제 토큰화 실거래가 언제 실행이 되냐? 2026년도 7월 달에 개시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미 테스트는 캔톤 내에서 2024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2026년도 7월에 DTCC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되면 캔톤은 전 세계 국채 청산 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공식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10월 달부터 전면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안정성이 확정이 되면 이제 나중에 3년 후에는 거의 모든 자산을 365일 24시간 블록체인 내에서 돌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국채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러셀 1000 주식까지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RW의 진짜 주인공은 월가를 위한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그게 캔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뭐 캔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려다가 요즘에는 좀 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